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어쌤 이수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알면 독해의 신세계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그만큼 문장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대명사를 모르면 여러분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문장에서 어떤 요소가 생각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수능뿐만 아니라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가 있다고 그랬죠? 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오늘 배울 이 관계대명사는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 어때요? 굉장히 긴 형태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 배웠죠? 접속사, 조동사가 있는 게 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를 끌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 길어진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영어에서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첫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둘째로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있었죠. 예,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분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뭘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가 여러분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쩐 남자예요? 친절한 남자죠. 그래서 이 kind란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man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A pretty girl. 자, 여자가, 이 girl이, 소녀가 명사죠. 그리고 pretty가 형용사고, 예쁜. 형용사는 우리말로 뭐뭐한, 니은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쁜 소녀.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어떤 용법이라고 그랬죠? 형용사 용법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 나는 책이 필요하다는데 이 책이 명사죠.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읽을 책입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barking dog. 이게 현재 분사죠. 동사 원형에 ing가 있는 게. 개가 명사죠. 그리고 bark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barking dog, 짖고 있는 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분사가요, 뒤에서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죠? 분사가 길어질 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 dog barking before me. 내 앞에서 짖고 있는 개였죠. 이렇게 분사가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A written letter. 자, letter가 편지인데 명사죠. 그래서 written, 과거 분사죠. write, wrote, written. 과거 분사 written이 앞에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죠? 네.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자, 영어로 쓰여진 편지죠. 그래서 written, 과거 분사가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이 관이 빗장 관이네요, 여러분. 걔가 있다, 뭘 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알죠.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였죠. 여러분 빗장 알죠. 우리 한옥집에 보면 문 열 때 문이 안 열리게 이렇게 빗장을 걸잖아요. 문을 잠그는 거죠. 여러분 빗장처럼 두 문장을 완전히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죠. 영어로 관계대명사는 relative pronoun입니다. relative, 이게 relate라는 이 동사죠. relation이 명사고요. 관계. relative,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이 말입니다. 친척이라는 명사로 뜻도 있고요. 친척이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는 pronoun, 대명사인 거죠.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거는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표가 있습니다. 먼저 선행사가 있고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습니다. 선행사가 뭐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한자로 하면 먼저 낳는 거죠. 먼저 선, 날, 생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난 거죠. 그래서 선행사는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오는 애, 그게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죠. 주격은 은는이가, 소유격은 뭐뭐으, 목적격은 뭐뭐을를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 사람, 동물, 사물, 그리고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 who, whose, whom을 적기도 하고 보통 who를 적죠. 동물이나 사물이 오면 which나 whose, which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사람, 동물, 사물 다 쓸 수 있는 것은 that을 쓰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that은 목적격도 that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선행사가 이렇게 있을 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온다는 거 아시고요. 1번 사람과 동물, 사물 다 쓸 수 있는 건 that이 있다는 거고요. 소유격은 없다는 거죠.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at입니다. 역시나 what도 소유격이 없고요. 목적격은 같습니다. that과 what은 주격, 목적격이 같고 소유격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네, 이 표를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모르는 분들은 완벽하게 이 표를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방금 봤던 이 표에서 봤던 격이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격을 한번 볼까요? 먼저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이 얘를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기억나세요? 벌써 잊으셨나요? 선행사라고 그랬죠. 선행사가 사람이 올 때 관계대명사 뭘 적는다 했죠? who를 적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일 때?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자, 관계대명사 주격은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다시 이 문장, 명사에 관련된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예문을 볼까요? The man who likes me is kind. 여러분, the man이 명사예요. 여러분, 선행사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like의 목적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 man과 연결되는 동사가 나왔다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여러분 해석은 항상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후치 수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래서 후치 수식이라고 그럽니다. 후추가 아니라 후치 수식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왜요? 관계대명사를 하면 이 독해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장이 10문장으로 길어진 이유, 문장이 길어지는 주된 범위는 누구냐면 바로 이 관계대명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하면 10줄이 와도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이 관계대명사를 이제야 배우냐고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배울 테니까 여러분 유생 강의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후치 수식이라고 그럽니다. the man이 3인칭 단수니까 관계대명사 다음에 likes 3이 단수니까 es가 왔죠. 그래서 여기 es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the man이 주어니까 is가 온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먼저 명사, 선행사가 왔죠. 관계대명사 왔고 동사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 선행사에 이어지는 동사가 왔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 앞에 명사, 선행사를 받기 때문에 이 man의 복수가 man이죠. 그래서 이 man이 복수이기 때문에 like가 와야 됩니다. likes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the man이 주어이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가 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이 여기서 짧아서 그렇지, 여러분 문장이 길면 문장이 막 두 줄 돼가지고 여가 주어 있고 여가 동사 있으면 여러분 찾지 못해,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를 알면은 근본 문장이 복잡해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man이 주어니까 are가 온 겁니다. 여기는 단수니까 is가 온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받기 때문에 3인칭 단수니까 likes고요. 앞에 명사가 복수니까 like가 온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사 명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왔고 뒤에 주어 타동사가 왔어요. 여러분,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1형식, 2형식 동사가 자동사고요. 타동사는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가 타동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이 who의 격은 목적격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man who she likes is kind. 명사, 선행사가 왔고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who가 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왔죠? 타동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죠. 바로 여기에 있는 the man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왔습니다. 이 동사는 여기에 있는 이 명사에, 선행사에 연결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주어에 연결되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 man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후치 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소유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소유격은 뭐뭐에 이런 말이죠. 자, 명사가 오고 관계대명사가 오죠. 소유격 who가 왔죠. 자동사가 올 수도 있고 타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오죠. 명사에 관련된 동사.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The man, 명사죠. 선행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축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who는 원래 his겠죠. 남자니까 his hobby is soccer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the man이고요. 동사는 is입니다. 축구가 취미인 그 남자가 친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빈칸이 뭐가 들어갈까 한번 맞춰보세요.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가로하다. 뭐죠? 뭐가 들어갈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문장은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리고 이 문장은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불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나 목적은 아니면 소유격이 없어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문장에.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한 거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관계대명사에서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class.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